자, 프린트 33쪽 펴도록 합니다. 약속까지 한 번이라도 자면 내가 산 거. 지난 시간에 패러데이 법칙 배웠었죠? 패러데이 법칙 할 때 맨 처음 나온 얘기가 요거였습니다. 이게 자기 선속이었지. 자기장 중에서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직 방향 성분 곱하기 자기장이 통과하는 도선고린의 면적이 자기 선속이었고, 얘가 변화하는 경우에 유도 기전력이 생겨가지고 고리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그 패러데이 법칙이었고요. 그 패러데이 법칙의 예로 지난 시간에는 요 자기장의 크기만 바뀌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 면적만 바뀌는 경우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면적만 바뀌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디귿자 도선인데요. 요게 디귿자 형태입니다. 요게 도선이고요. 그 다음에 균일한 자기장이 있고요. 거기 디귿자 도선이 놓여 있고 그 위에 도체 막대가 놓여 있는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는 이런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말굽 자석 있죠, 말굽 자석. 말굽 자석에다가 여기 N극 있고 S극 있으면 이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 사이에 이제 디귿자 도선을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제 도체 막대를 올려놓고 얘를 갑자기 확 잡아 당기면은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물리 실험이라고 검색하면 제일 위에 나옵니다. 거기에 요 한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해보면은 얘를 이렇게 탁 잡아 당기면요, 이 자기장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도선고린의 면적, 요게 이제 닫혀 있는 형태의 고리가 되죠. 요 면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속이 변하는 상황이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겠지. 이때는 면적이 증가하니까 자속이 어떻게 되는 경우에요? 증가하는 경우죠.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의 반대가 반대가 방향이다 그랬네. 방향이 반대죠. 내가 잠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되니까 유도 전류는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여기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역시 구할 수 있겠고요. 유도 전류의 크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로 구할 수가 있는데, 패러데이 법칙에 의하면 유도 기전력은 이건 도선고리의 가문수입니다. 여기는 사각형 도선 하나만 있죠.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자기장하고 면적 중에서 어느 하나가 상수죠. 어느 게 상수고? B. 자기장이 상수죠. 자기장을 밖으로 빼어내면 미분기호 밖으로 빼어내면 이렇게 되죠. ds dt 이렇게 되겠고요. 이걸 미분기호로 바꿔도 됩니다. ds dt 이렇게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면적 S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에 보면은 요게 요 면적이 S죠. 요 면적은 요 길이 L 곱하기 요 길이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 대신에 LX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요 S 대신에 LX를 집어넣으면 L은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고요, X만 변하죠. 그래서 L도 역시 미분기호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BL에 dx dt 이렇게 되겠고요. 시간에 따른 x의 변화량, 이 x 방향의 속도가 되겠지. 그래서 v라는 속도로 일정하게 잡아당기는 경우에는 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BLV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그 유도전류의 방향 렌츠의 법칙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크기만 치면 BLV 이렇게 되겠고요. 면적만 변하는 경우에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도기전력이 이제 BLV가 되고요. 외우는 방법은 뭐 보통 이렇게 외웁니다. 참고서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브라보, 브라보. 뭐 웃음을 강요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요런 이제 그림을 상상하면 되겠죠. 디귿자 브라보. 이렇게 V로 당기는 경우, 면적만 바뀌는 경우죠. 면적만 바뀌는 경우. 그래서 디귿자 브라보. 장애도 바꾼 것 같아. 네. 양년. 이게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다 각본에 짜져 있는 거라 그랬죠. 작년 영상 뒤져봐도 재작년 영상 뒤져봐도 이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뭐 모든 농담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멘트조차도 계획되어 있다는 이 멘트조차도 이런 걸 말하는 멘트조차도 이걸 이제 3번까지 얘기한다. 뭐 이런. 근데 구독자분이 이거는 이제 유도기전력이니까 전압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류를 구할 때는 사실 저항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정확히 계산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만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유도기전력의 크기가 크면 유도전류가 큰 걸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됩니다. 몇 가지 더 연습을 해보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면적만 바뀌는 경우 디귿자 도선 말고 그냥 직사각형 형태의 도선 고리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역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다라고 할 때 요 직사각형 형태의 도선 고리가 오른쪽으로 V라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자속이 변하고 있는 중이죠. 요 면적만 바뀌고 있죠. 요 자기장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니까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있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죠.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되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시계 방향이고 유도 기전력은 BLV 되겠죠. 마이너스는 뭐 안 붙여도 됩니다. 요 자기장의 크기에다가 요 면적 중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 L이죠. 그리고 변하는 부분에는 속도 V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면 요 식을 보고 그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보이기도 합니다. 보면 막 이게 막 홀로그램처럼 이 V가 델타 T분의 델타 X로 바뀌면서 L이 델타 안으로 들어가면서 LX가 돼서 S로 바뀌고요. 그다음 B가 들어가면서 BS가 되면서 파이로 바뀌면서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보입니다. 상상이 갑니까? 이게 막 이게 딱 막 그렇게 막 보이면 이제 내가 물리에 중독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순간에는 자속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죠. 얘가 이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났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여봤자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크기도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자속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는 유도기전력이 0입니다.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 순간은. 요 직사각형 도선고리가 요 자기장 있는 영역보다 작아도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이 면적이 안 바뀌니까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자속이 다시 변하죠. 이때는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자속이 감소하잖아요. 자속이 감소할 때는 원래 있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예,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고 유도 기전력은 역시 속도가 똑같다면은 똑같겠죠. 아까랑 BLV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향은 렌츠의 법칙으로,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이 브라보도 결국에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 결과를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 이제 살짝 걸쳐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럼 들어가는 방향으로의 자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되겠고요. 유도 기전력은 BLV인데요. 이때 L은 L1일까요? L2일까요? L1 더하기 L2일까요? L1이 되겠지? 왜냐하면 요 면적이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 안 변하죠.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요 부분이 변하고요. 변하는 거는 V에 들어있는 거고요.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가 L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L1이 되겠고, 얘가 위로 움직이는 상황이면은 BLV 할 때 L을 요 길이로 해야 됩니다. 위로 움직일 때, 위로나 아래로 움직일 때는 요 길이가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죠. BLV 할 때 L을 쓸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를 써야 된다. 이거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 디귿자 브라보로 좀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 코일과 자석 사이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 전류. 이것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 코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원형 도선 하나로 나올 때도 있고 똑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경우 먼저 한번 유도 전류의 방향을 한번 구해볼까요? 다가오면 얘가 아래쪽에 만드는 자기장은 아래 방향이죠. N극에서 자기력색이 나오니까. 그럼 아래쪽으로의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증가하겠지. 그러면 이 조성고리를 통과하는 자속이 점점 증가하죠. 아래쪽으로의 자속이 증가하니까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엄지를 위쪽으로 하면 전류의 방향이 이런 식이 됩니다.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고 이렇게 되겠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그래서 다가오면 밀어내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석이 멀어지면 당기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고요. 이때 자석이 움직일 때 말고 코일이 다가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일하고 자석이 가까워지면 자석이 움직이든 코일이 움직이든 혹은 둘 다 움직이든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면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게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멀어지면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게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풀어도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석의 변화로 하는 것보다 원형 도선이나 코일하고 자석 사이에 상대적인 위치 변화에 따른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할 때에는 밀고 당기고 이걸로 구하는 게 더 아마 쉬울 거예요. 다가오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당긴다라는 걸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면 자속의 변화보다는 더 빨리 좀 쉽게 생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참고로 G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것도 다 각본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검, 류계 왜 very very interesting. 예, 요거는 전류계랑 똑같은데요. 조금 약한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계를 검류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험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 전류는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류계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요거 실험해 보면요, 그냥 막대 자석보다 네오디뮴 자석, 좀 센 자석을 쓰면은 전류가 더 잘 흐르거든요. 더 세게 흐르고 빨리 움직일수록 잘 흐르고요. 또 자석을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할수록 잘 흐르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요 오른쪽 그래프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 그래프는 뭐냐하면 자석이 이렇게 만약에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이렇게 축을 잡은 게 거리축이에요. 거리축. 그래서 거리하고 자석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죠. 거리가 멀수록 자기장이 약하고요. 근데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약해지는 게 아니고 요딴 식으로 약해집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래서 이 네오디뮴 자석은 막대 자석에 비해서 센 자석은 자기장이 세서 전자기 유도가 더 잘 일어난다라기보다는 자기장의 변화가 심해서 전자기 유도가 더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이제 센 자석을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할 때랑 약한 자석을 가까이서 왔다 갈 때를 보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리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때 자기장의 변화를 보면 센 자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기장이 요만큼 바뀝니다. 근데 약한 자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바뀌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거리를 움직이면 자기장의 변화가 센 자석 주변이 더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도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되는 거고요. 막대 자석을 가까이서 움직일 때하고 멀리서 움직일 때를 비교해 보면 가까이서 움직일 때는 요만큼 변한다라고 하면 멀리서 움직일 때는 요만큼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이 약해서라기보다는 멀리서 자기장의 변화가 더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미미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잘 흐릅니다. 되게 멀리서 하면 거의 안 흐르죠. 왜냐하면 되게 멀리서는 매우 약할 뿐더러 거리가 좀 변해도 그 크기가 거의 안 변하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가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자기장이 세고 약해서라기보다는 자기장이 센 자석 주변이 거리에 따른 자기장 변화가 더 극심하게 변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더 잘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빠른 거는 뭐 똑같은 자석의 변화라도 델타 T가 작죠. 빠르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센 거고요. 유도 전류가 잘 흐르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딱히 식을 변형시킨다기보다는 요걸 그대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관계가 있죠. 이 경우는 그러니까 많이 감겨 있을수록 하나당 유도기전력이 생기거든요. 유도기전력이 다 합쳐지면 마치 전압 부인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듯이 유도기전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코일 같은 경우는 가문수에 따라서도 유도전류의 세기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코일을 많이 감아가지고 회전을 시키면 발전기가 됩니다. 발전기가 다름이 아니라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예를 몇 가지 보도록 하죠. 우선 요게 마이크인데요. 마이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마이크의 구조를 보면 연구 자석이 있고요. 연구 자석이 아니고 연구 자석이죠. 연구 하나? 이거 모르지 잘. 아 예. 아 이거 좀. 예, 코일이 있는데요. 이 코일하고 진동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네요. 그럼 소리가 이렇게 오게 되면 소리는 그 내질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역시 파동이거든요. 공기의 압력 변화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진동판을 진동시키겠죠. 그러면 코일이 자석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겠죠. 상대적으로 이 자석과 코일 사이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잖아요. 그럼 가까워질 때는 청력이 작용하게끔, 멀어질 때는 인력이 작용하게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딱 소리의 진동 패턴과 똑같은 형태의 유도 전류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 이제 소리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된 겁니다.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마이크는 이런 원리고 스피커는 거꾸로입니다. 스피커는 이제 이렇게 생긴 유도 전류를 그 다음 단원에서 배울 트랜지스터로 증폭시킨 다음에 그 스피커에 흘려줍니다. 그럼 스피커는 똑같은 구조거든요. 스피커의 전류를 흘리게 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 사이에 자기력이 작용하면서 코일 자체가 자기력으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키면 이제 소리가 재생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또 하나의 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속 탐지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수능 치러 가서 그 시험 시간에 화장실을 가게 되면 관찰할 수 있는 보게 되는 금속 탐지기가 되겠습니다. 그 수험장에 가면 그 금속 탐지기 그 복도 감독관 선생님께서 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쉬는 시간에 가는 거는 검사 안 하는데 그 시험 치다가 화장실 가는 경우에는 그 핸드폰이 있나 없나 이렇게 이걸로 검사를 합니다. 그거는 수맥 찾는 거고. 요 금속 탐지기의 원리를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전송 코일이 있고 수신 코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역할이 다른데 첫 번째로는 이 전송 코일에 교류 전류를 흘려줍니다. 교류 전류를. 그럼 얘가 자기장을 요렇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자기장을 계속 바꿉니다. 바꾸는데 근데 어차피 그렇게 만들어봤자 이 수신 코일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수신 코일은 전송 코일하고 수직으로 옆풀떼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거든요. 그럼 얘는 전류를 흘려주진 않아요. 전류를 흘려주지는 않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자기장이 그 전송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렇게 지나갔다가 하죠. 그럼 지나가는 방향을 보면 요 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은 없습니다. 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은. 이제 자속이라는 거는 요 면적에다가 수직 방향 자기장 성분을 곱한 게 자속이잖아요. 근데 자기장이 방향이 이렇게 막 바뀌어도 자속이 늘 0입니다. 그러니까 자속이 안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유도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금속이 없는 거죠. 금속이. 근데 금속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금속이 있는 곳은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속 표면에 유도 전류가 생기게 돼요. 맴돌이 형태.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소형돌이 형태의 전류들이 쭈쭈쭈 표면에 막 생기게 됩니다. 곰보처럼 막 생기면 얘가 이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계속 바뀌겠죠.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또 유도 전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이게 두 단계죠, 두 단계. 요 전류에 의해서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금속 표면에 유도 전류가 생기고요. 그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요 수신 코일의 자속이 변해서 이 수신 코일에 또 2차적으로 또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매우 약합니다. 이 생기는 유도 전류가 매우 약하지만 또 우리가 트랜지스터라는 증폭 작용하는 또 소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면 요 신호를 증폭시켜 가지고 금속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 수신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에 금속이 있는 거고요. 요 수신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금속이 없는 거고. 이렇게 이제 금속 탐지기를 만든 겁니다. 되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별로. 뭐라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발전기의 원리를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자, 발전기의 원리는요,
역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인데 일단 발전기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확대를 해볼까? 자, 이거는 외국에 있는 유튜브의 어떤 동영상을 좀 캡처해가지고 제가 몰래 캡처해가지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했는데 원래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인데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분 사진을 캡처한 부분입니다. 요 그림이 좀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N극을 나타내지만 N극이 따로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S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기력선은 자석 바깥쪽으로 치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자기장이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균이랑 고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도선고리가 있는데 이 보면 요 A 부분이 요 앞쪽 정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A, B, C, D 해가지고 요 부분은요. 요 부분 앞쪽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요 부분이 어디 갔나? 이거 치워보자. 그러니까 요 부분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요 뒷 부분하고만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하고만.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류가 만약에 A, B, C, D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쪽으로 전류가 들어와가지고 요 뒤편으로 나가게 되면은 플러스 방향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설명을 할 겁니다. 유도 전류가 요렇게 흐르는 경우가 플러스 방향입니다. 얘가 이제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얘가 요렇게 돌아갈 거고 얘는 요렇게 돌아갈 거고.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 경우는 이제 자속의 크기가 최대일 때예요. 왜냐하면 자기장이 완전히 그냥 면을 수직으로 통과할 때죠. 이를 통과할 때인데 자, 수학적인 걸 미리 할까요? 좀 재우기 위해서 정명승부 한번 해봅시다. 자, 수학적으로 먼저 얘를 분석해 보면 좀 자속이라는 게요. 자기장 중에서 수직 방향 성분 곱하기 면적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요 녀석을 옆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서 바라봤을 때 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일자로 보이겠죠. 일자로 보고 자기장은 이쪽으로 통과하고 있고요. 그럼 자기장은 일단 이쪽 방향이고요. 여러분 안 그려도 됩니다. 안 써도 됩니다. 그다음에 얘가 원래 위치는 여기였어요. 여기였는데 얘가 이제 요렇게 돌아간다라고 칩시다. 옆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상상이 갑니까? 어떤 건지? 네. 옆에서 돌아간 거예요. 요게 이제 세타라고 칩시다. 세타. 그럼 이때는 이제 자기장이 더 이상 요 면에 수직이지 않죠. 그럼 수직 방향 성분을 구해야 됩니다. 요만큼이 자기장 크기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수직 방향하고 수평 방향하고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지금 도선고리가 이렇게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수직 방향 성분을 구해 보면 요게 세타니까요. 세타랑 점이랑 합치면 90도죠. 네. 이거 점이랑 요 각도랑 합치면 또 90도잖아. 네. 그러니까 요게 세타가 됩니다. 세타가 되고 요 직각 삼각형에서 요게 밑변이 되죠. 밑변이 돼서 요 B 수직이 B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B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세타라는 게 또 다른 물리량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뭐냐면 각속도라는 게 있어요. 각속도 보통 오메가라고 쓰는데 이 각속도가 시간분의 각도입니다. 각도. 그럼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오메가는 상수예요. 시간당 움직이는 각도가 일정하니까. 그럼 이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오메가 t 상수 곱하기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bs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 t 시간에 따른 함수가 되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이때 b하고 s하고 t 오메가는 상수고요. t만 변수가 됩니다. t만. 그러면 이제 유도기 전력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 마이너스
d 파이 dt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네. 그래서 bs에 오메가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유도기전력은요, 이 사인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기선속 있지? 자기선속은 코사인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자기선속이 최대면 유도기전력은 최소입니다. 0입니다. 그래서 자기선속이 최대일 때 유도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그러면 자기선속이 0일 때 유도기전력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뀔 때는 유도전류가 0일 때겠죠. 0일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유도전류가 0일 때, 즉 유도기전력이 0일 때, 즉 자기선속이 최대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략 느낌으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게 자속이라는 게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니까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유도기전력은 이게 위상 차이가 90도라는, 그러니까 하나가 최대면 하나가 최소가 되는 이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때는 일단 자속이 최대일 때죠. 유도전류가 안 흐르겠지? 안 흐릅니다. 안 흐르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얘가 돌아가는 중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최대에서 최소로 가고 있는 중이죠. 최대에서 최소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자속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직 방향의 자기장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잖아. 자속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속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자속은 방향이 없는데요. 제가 이거 자속의 방향이라고 그냥 얘기하면서 쓸게요. 자속의 방향이라는 거는 요 수직 방향 성분의 방향을 뜻합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장이 요 방향이잖아. 그럼 그게 수직 방향은 요 방향이죠. 요 방향이 원래 자속의 방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속이 지금 증가하는 경우잖아요.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잖아요.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속의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됩니다. 그럼 유도 전류가 어떻게 생기느냐? A, B, C, D 방향으로, 우리가 플러스로 정의한 방향으로 생기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를 중간에 스톱해서 캡처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순간이 되면 자속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자속이 0이면 유도기전력은 최대가 됩니다. 최대가 되고요. 이때 방향을 구하려면 방향은 약간 요렇게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방향을 구하면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아까가 이렇게 되니까 자속이 감소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쪽 방향으로 자속이 감소하는 걸로 해가지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요렇게 생겨야 되니까 유도전류가 요렇게 생긴다.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겠고, 만약 이 순간을 놓고 바로 물어본다면, 그리고 이제 자속이 최소면 유도전류는 최대, 유도기전력은 최대일 때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그 A, B가 밑으로 내려갔죠. 오히려 CD가 올라갔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보면 자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최소에서 다시 최대로 가고 있죠. 그럼 자속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속의 방향은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하니까 그 수직 방향 성분이 이 방향이죠. 그래서 원래 자속의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근데 자속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지금 자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그러니까 원래 자속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역시 A, B, C, D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 안 바뀌었죠. 하지만 이제 점점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도 전류가, 유도기 전력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반주기가 지나가는 겁니다. A, B하고 CD의 위치가 바뀌었죠. A, B가 밑으로 가고 CD가 위로 갔습니다. 이러면서 이때는 자속이 최대가 되니까
이제 유도 기전력은 0이 되겠죠. 그러면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가. 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기억을 하게 됐어요. 이때가 자속이 최대인데 최대에서 여기서 살짝 바뀌어봤자 이 자속이 그렇게 많이 안 바뀐다는 느낌이 사실 들어요. 근데 얘가 요렇게 눕혀 있을 때는요. 요렇게 있을 때는 요렇게 통과하는데 요렇게 있을 때는 거꾸로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의 방향이 뒤바뀌어요. 이렇게 눕혀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더 심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느낌이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때가 좀 더 잘 안 변한다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게 무슨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눌려 있을 때는 이게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의 방향이 그러니까 손등으로 치면 요렇게 있으면 손등에서 손바닥으로 통과를 한다면 요렇게 하면 손바닥에서 손등으로 통과해요. 방향이 다르죠. 이게 옆에서 바라본 눕혀져 있는 모습을 보면 요럴 때 손등에서 구멍이 먼저 뚫리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손바닥이 먼저 구멍이 뚫리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통과하는 순서 자체가 바뀌니까 더 큰 변화예요. 예, 자석의 변화가. 그리고 이 두부터는 이제 대칭적으로 됩니다. 똑같. 이렇게 되면 아까랑 똑같은데 A, B, C, D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이때는 지금 최대에서 최소로 가고 있으니까 자속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죠.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중에 수직 방향 성분의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되죠. 예,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 돼야 되니까 전류의 방향이 DC, BA 이렇게 해서 아까는 반대죠.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최대가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자속이 0이니까 유도기 전력은 최대가 되고. 이때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하는데 수직 방향 성분이 이 방향이죠. 근데 지금 아까 최소에서 최대로 가고 있잖아요. 자속이. 자속이 증가하고 있죠.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중에 수직 방향 성분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 반대가 되어야 되니까 전류의 방향이 DCBA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아까 원래대로 돌아왔죠. 예, 그러면서 이게 한 주기가 됩니다. 한 주기. 사인이 됐죠, 진짜. 아까 코사인이었잖아요. 예, 자속은. 요거는 유도기 전력을 나타내니까 사인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 다음 시간에 요 문제 2개 풀어보고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첫 페이지에 이제 요 패러데이 법칙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 했는데 그거는 작년 영상을 참고하고 다음 시간에 지금 시험 때문에 일주일 빠져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 두 문제만 풀어보고 5단원 프린트 나눠주고 수능 특강 문제를 좀 풀게요. 그래서 수능 특강도 같이 준비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